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위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위치요. 스위치라는 장비가 왜 필요한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단말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단말기가 있고 여기도 단말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단말기가 있고 단말기가 있어요. 이렇게 5개의 단말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서로 통신을 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때 이제 얘랑 통신할 때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랑도 직접 통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야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연결시키고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회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제 선을 한 줄만 쭉 깔아주면 되는데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선으로 연결시키려면 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땅바닥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그 밑에다가 이제 매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 파는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땅을 파면서 이제 선에 묻어가면서 이제 쭉쭉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산을 만났어요. 그러면 산도 뚫어야 되겠죠. 가다 보니까 이제 강도 만났어. 강도 뚫어야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키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서로서로 이제 통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만 주면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얘하고 이렇게 이제 5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운데다가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장치 하나만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하고 얘랑 선 한 개로 얘랑 선 한 개로 얘랑 선 한 개로 선 한 개로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가 얘랑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스위치를 거쳐서 지나가면 되잖아요. 얘랑 통신하겠다? 그러면 또 스위치를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선들을 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다고 쳐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선을 전부 다 깔아놨는데 어떤 선은 놀고 있고 어떤 선은 엄청나게 바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스위치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장비는 브릿지와 같이 랜과 랜을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훨씬 더 큰 랜을 만드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스위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런 스위치는 OSI 7계층의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L2 스위치다, L3 스위치다, L4 스위치다, L7 스위치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층별로 들어있는 이런 스위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스위치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L2 스위치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2층에 해당하는 거고요. L3는 3층에 해당하는 거, L4는 이제 4층에 해당하는 거, L7은 7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흔히 부르는 그 스위치가 우리의 L2 스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L2 스위치는 MAC 주소, MAC 어드레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프레임이라는 걸 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패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패킷. 그래서 L2 스위치에서는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패킷을 뭐라고 부른다? 프레임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 L2 스위치는 동일한 네트워크만 연결 가능해요. 동일한 네트워크 간의 연결만 가능한 게 우리 L2 스위치요. L3 스위치는 우리 L2 스위치 있죠? 그 L2 스위치에다가 라우터 기능이 추가된 그런 스위치를 보고 우리가 L3 스위치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IP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전송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라우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L3요. 그 다음에 이제 L4라는 이 스위치는 우리 L3 스위치 있죠? 이 L3 스위치에다가 로드 밸런서라는 거를 추가시켜 놓은 거. 그게 이제 L4 스위치요. 그래서 얘는 IP소가 됐든 TCP, UDP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요구를 서버의 부하가 적은 곳으로 그렇게 분배를 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L4 스위치요. 그 다음에 이제 L7 스위치요. 얘는 이제 IP소, TCP, UDP 이런 포트 정보에다가 패킷 내용까지 참조해서 세밀하게 로드 밸런싱 해주는 게 우리 L7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스위치가 L2 스위치를 얘기하더라. 이 L2라는 이 스위치에다가 라우터 기능을 추가시키면 이제 뭐가 된다? L3 스위치가 됐더라. 요 L3 스위치에다가 로드 밸런서라는 거를 추가시키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L4가 되더라. 이런 L4 스위치에다가 우리 패킷 내용까지 참조하게 해서 세밀하게 로드 밸런싱 해주는 그런 아이가 누구다? L7이다. 그래서 기존 거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L7 이 스위치는 L2, L3, L4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L4 요 스위치는 L2, L3 스위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L3다 그러면 이제 L2 스위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L3 스위치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이제 더 추가됐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스위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그 스위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L2라는 그 스위치에다가 라우터 기능이 추가된 그 스위치래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전송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 요런 스위치가 우리 L3 스위치죠. 그래서 정답이 L3 스위치, 얘가 이제 정답이고요. 우리 스위치라는 거는 랜과 랜을 이제 연결시켜서 훨씬 더 큰 랜을 만드는 그런 장치가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죠. 우리 이 스위치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L2라는 스위치도 있고요. L3 스위치, L4 스위치, 그 다음에 L7 스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L2 스위치라는 거는 OSI 7계층 중에서 2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장비고요. L3라는 거는 이제 3층에 속하는 거, L4는 이제 4층에 속하는 거, L7은 이제 7층에 속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L2라는 이 스위치는 MAC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프레임을 이제 전송해주는 그런 스위치가 우리 L2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3 스위치다라고 하게 되면 L2 스위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L2 스위치에다가 라우터 기능이 추가된 그런 스위치를 보고 우리가 L3 스위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해 주죠. 그리고 L4 스위치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L3 스위치에다가 로드 밸런서가 이제 추가된 그런 스위치가 우리 L4 스위치요. 얘는 이제 IP 주소 그리고 TCP, UDP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그 요구를 서버에 이제 부하가 적은 곳에 배분하는 그런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L4 스위치요. 그 다음에 이제 L7 스위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IP 수가 됐든 TCP가 됐든 UDP가 됐든 그런 포트 정보에다가 패킷 내용까지 참조를 해서 세밀하게 로드 밸런싱 해주는 게 우리 L7 스위치요. 그래서 각각 스위치마다 특징이 전부 다 딱딱딱딱 있죠. 이런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